오늘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조선의 큰 어른 황희정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작은 싸움 하나도 마음으로 풀어내고 참기 어려운 모욕 앞에서도 마음을 먼저 보며 남몰래 선행을 쌓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던 사람. 때로는 코믹하고 때로는 가슴을 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여운이 남는 오늘은 바로 지혜와 아량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로 빛난 황희정승의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그 품이 바다처럼 넓고 마음은 산처럼 든든하며 지혜는 마치 노승과 같았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바로 황희정승. 오늘은 그 황희정승이 남긴 웃음과 배려 그리고 감동이 깃든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내 2년 내가 먼저 시비 걸어놓고 지금 와서 엄살이냐? 엄살? 엄살?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해? 눈깔이 어디 달렸어? 어이구야, 또 시작이다, 또 시작. 하녀 둘이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악다구니 하고 있는데 막 퇴거하여 집 안으로 들어서던 황희정승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 어른이 나타났는데도 하녀들은 싸움을 그칠 생각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평소 황희정승이 하인들을 가족처럼 친밀하게 대해주었기에 하인들은 그를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았던 까닭이었습니다. 황희는 하녀들의 싸움을 잠시 지켜보고 섰다가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들 그러느냐? 대감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침부터 바쁘다고 부탁 좀 했더니 2년이 속닥. 하녀의 말을 다들은 황희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듣고 보니 내 말이 맞구나. 보셨죠? 대감님도 아신다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하녀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감님, 제 얘기도 들어보셔야지요. 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인연이 속닥. 그녀의 말을 모두 들은 황희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네 말도 옳구나. 하녀들은 서로의 말이 다 맞다고 얘기하는 황희에게 다시 자신들의 푸념 섞인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황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는 둘 다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내 말이 맞대. 아니야, 내 말이 맞대. 그렇게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감님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황희의 조카딸이 다가와 말참견을 했습니다. 큰아버님, 어찌 두 사람의 말을 다 옳다고만 하십니까? 분명 어느 한쪽이 잘했으면 다른 한쪽은 잘못하였을 터인데 옳고 그름을 밝혀주셔야지. 그저 둘 다 옳다고만 하시면 어찌하옵니까? 조카딸은 답답하다는 듯이 황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의 말도 옳구나. 황희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녀들과 조카딸은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서로를 죽일 것처럼 싸우던 하녀들은 한참을 웃고 난 뒤 겸연쩍은 듯 황희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황희는 넓은 아량과 관용으로 집안 사람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황희가 밥을 먹을 때 하인의 자식들이 그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밥과 반찬을 집어먹어도 그저 웃어 넘겼다는 일화를 보면 황희의 그릇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짐작이 갑니다. 황희의 집에는 큰 배나무가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주먹만한 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루는 이웃집 아이가 장대를 가지고 와 황희의 집 배나물 가지를 마구 쳐서 많은 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황희는 마당으로 나가 그 아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녀석! 어째 남의 집 배를 다 망가지게 하느냐? 황희의 호통 소리에 놀란 이웃집 아이는 깜짝 놀라 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달아나던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황희는 하인을 불러 떨어진 배를 모두 주어 그 아이에게 갖다 주라고 일렀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배가 먹고 싶었으면 그리 했겠느냐. 어서 갖다 주어라. 황희는 어른이든 아이든 집안 사람이든 모르는 남이든 한결같이 대했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양 강변의 작은 나루터에서 줄을 서 있던 낡은 가마 한 대가 나룻배에 오르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웬 사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타나더니 가마를 거칠게 한쪽으로 밀어내고는 자신이 먼저 배에 오르려 했습니다. 비켜! 내가 먼저 탈 거야! 그 바람에 가마가 한쪽으로 기우뚱거려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한 짓을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마의 주인인 듯한 선비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는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모두가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늦게 온 사람이 먼저 타는 법이 어디 있는가? 강경한 어조였지만 선비의 태도는 아주 정중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난 이래봬도 황희정승의 신복이란 말이요. 알아듣겠어? 사내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대뜸 소리쳤습니다. 이 나라 제일 가는 영의정이신 황희정승의 신복이라는 말에 선비는 움찔했죠. 선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마를 뒤로 물려 사내를 먼저 배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내는 그것으로도 분풀이가 되지 않은 듯 계속해서 선비를 향해 욕지거리를 해대더니 배가 강 건너편에 도착하여 선비 일행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가마를 향해 오줌을 싸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선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양반이건을 하찮은 아래 것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이런 모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분한 생각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선비는 가마와 하인들을 주막에 기다리게 하고 황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황희의 집은 한나라의 정승이 사는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인의 안내를 받아 사랑방에서 잠시 기다리자 곧 황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우리 집을 찾아오셨는가? 선비는 황희가 그처럼 정중하게 말하자 가슴속에 우라를 사기고 차분하게 나루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거 참 뭐라 할 말이 없구려. 이는 모두 내가 부족한 탓이오. 부디 노여움을 거두고 잠시나마 편히 쉬다 가도록 하오. 황희가 그토록 정중히 사과를 하니 선비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이제 곧 그놈을 단단히 겨치겠지. 내 기어이 그 꼴을 보고 가리라. 선비가 속으로 벼르며 기다리고 있는데 하녀가 와서 황희에게 점심 식사를 어찌할 것인가 여쭈었습니다. 이곳에서 손님과 함께 들 것이니라. 잠시 후 좁쌀 미음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가 차려진 상 2개가 들어왔습니다. 선비는 정승의 점심상이 초라한 것에 놀랐으나 내색하지는 않고 남김없이 다 들었습니다. 황희는 점심상을 물리러 온 하녀를 불러 귀갯말을 몇 마디 속삭이더니 선비에게 이런저런 세상사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사내가 벌받기만을 기다리던 선비는 하루 해가 저물도록 황희가 딴청만 부리자 부하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벌써 돌아가려? 그럼 아쉽지만 안녕히 가시오. 황희는 여전히 별다른 말 없이 인사만 했습니다. 거참, 천하의 명상이라더니 자신의 하인 하나 처리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한나라의 정승이란 말인가? 선비가 씩씩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곤장을 치는지 퍽 하는 소리에 연이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이를 이상히 여긴 선비가 소리나는 곳으로 살며시 가보니 아침에 자신을 욕보인 그 사내가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멍석마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가마에 오줌을 싸? 이망할 놈아! 대감님 명이시다. 다시는 이따위 짓 못하게 해주마. 그러다 하인들 중 한 명이 선비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선비님, 나의 분부대로 선비님을 욕보인 이 녀석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할 것이옵니다.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감께서 언제 그런 분부를 내리셨소? 이제껏 함께 있었어도 아무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그러하옵니다. 점심상을 물리러 갔던 하녀에게 아주 조용히 명하셨죠. 나는 곁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대감님은 사람을 망신 주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십니다.
취객도 선비에게 울며 빌었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좁은 눈으로 사람을 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큰 어른이구나.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난 황희는 평생 초가집 신세를 면하지 못한 것은 물론 쌀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황희가 세상을 떠난 후 치러진 막내딸의 혼사만은 공주님 혼례 못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나 이도 알고 보면 황희가 생전에 쌓아놓은 음덕의 결과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황희의 머리는 이미 백발이 되었고 기침 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 갔습니다. 아내는 다 큰 자식들 중 아직 혼사도 못 치른 막내딸을 생각하며 마음속 걱정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대감, 이대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시면 우리 막내는 어찌하라고요? 지금까지도 변변히 혼수도 못 해보냈는데 하나뿐인 막내 혼례를 제가 어떻게 치르란 말입니까? 부인, 그리 걱정하지 마시오. 바우, 그 광대가 알아서 다 해줄 것이오. 바우요? 그 줄타기 하는 그 광대요? 부인은 남편이 정신이 흐릿해진 줄 알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황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래는 검소했고 그가 살아온 삶처럼 소박했습니다. 그 후 몇 해가 흐른 뒤 황희의 부인은 겨우 막내딸의 혼인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수를 마련할 돈이 없어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해. 이 사람 왜 그런 말을 마지막에 했던 걸까? 나라의 명재상이었지만 평생 초가집에서 살고 쌀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던 황희. 당연히 혼수 비용을 마련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나라에서는 경사가 겹쳐 궁중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광대들이 모여 임금과 신하들 앞에서 기량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줄타기 재주에 능한 바우가 높은 줄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가볍게 발을 굴렀고 줄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흔들렸습니다. 에헤야, 에헤야. 뭐 하는 거지? 이것은 돌아가신 황희, 정승댁, 정경마님과 막내따님이 서로 속옷을 번갈아 입는 모습이옵니다. 이를 본 임금은 진노하여 신하들에게 즉시 바울을 잡아 무릎을 꿇리라 명했습니다. 한 신하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한나라의 정승 가소를 욕되게 하였느냐? 어서 끌어내라!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소인 감히 정승댁을 욕보이려 한 것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정승 어른이 돌아가신 뒤 그 식솔들이 너무 가난하여 막내따님의 혼수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어찌 감히 소인 같은 것이 임금님께 직접 아뢰겠사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서는 정승 어른의 음덕이 헛되이 될까 두려웠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바오의 뜻이 장하다 이른 후 황희의 막내딸의 혼수를 공주의 것 못지않게 준비해 보내라 명했습니다. 황희, 참으로 큰 신하였다. 신하들에게 명한다. 황희 정승의 막내딸 혼수를 공주의 혼례에 준하여 준비하라. 혼수를 가져온 신하에게서 모든 사정을 전해들은 황희의 부인은 감읍해 마지 않았습니다. 황희의 부인은 그때서야 죽기 전 병석에서 했던 남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대감 정말 알고 계셨던 것입니까? 죽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그제야 부인은 황희가 병석에서 남긴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바우가 알아서 해줄 것이요. 그 한마디에는
평생 쌓아온 음덕과 사람을 향한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크기는 그가 가진 재산이나 힘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했는지에서 결정됩니다. 하인의 싸움은 웃음으로, 취객의 무례는 조용한 지혜로, 가족의 어려움은 남겨둔 음덕으로 해결한 사람. 그 이름 황희정승. 그의 품은 바다보다 깊었고 그의 마음은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그가 남긴 이야기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한 줄기 웃음과 한 줌의 지혜를 건네줍니다.